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경제지표 호조와 기술주의 강세로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최고가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미국발 훈풍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2,360선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현재 1%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별로는 어제에 이어서 그린 뉴딜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수소 전기차 관련주들의 강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오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STX 중공업도 상한가가 이어지고 있고 코오롱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또 오늘 에이프로젠 그룹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에이프로젠 KIC가 급성 백혈병 치료용 항체에 대해서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에이프로젠 KIC와 제약, HNG 세 종목 모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제 애플이 올해 5G 아이폰을 7,500만 대 제작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아이폰 관련주들도 오늘장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현재 LG노텍이 7% 이상의 강세 흐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한편 오늘은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7%를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코로나와 장마의 영향으로 식품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저물가 기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들 오늘도 저희 주첸쇼와 함께 어떤 것이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전화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두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보니까 뭐 증권주도 오르고 반도체주도 오르고 이제 시장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역시 얘기하신 대로 증권주하고 반도체가 오늘 전부터 이미 예상치가 좋았었고요. 네. 뭐 증권주가 오르는 이유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결국 뭐 유동성, 말 그대로 새로운 신규 투자 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냥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의 흐름이 좋은 이유는 말 그대로 제조업 지수, 미국 쪽의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오고 중국 역시 좋게 나왔다는 부분이 역시 제조 쪽을 판단했을 때 국내 뭐 수출 위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좀 긍정적인 요인이 나오는 거는 국내에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최근에 반도체들이 실적은 탄탄하게 잘 나왔는데 주가는 많이 빠졌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반발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반응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역시 반도체의 강점은 하반기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하반기에는 역시 반도체 장비 쪽을 좀 체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역시 반도체 장비 쪽에 오늘 흐름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 IT 반도체 위주의 제조업 그리고 앞으로 휴대폰의 매출, 뭐 애플도 역시 공격적인 부분을 보여주듯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역시 반도체, D램 가격이 뭐 하락했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역시 저번 달하고 올해 이번 달이죠. 네, 올해가 아니고 이번 달인데 저번 달하고 이번 달의 반도체 가격은 D램 가격은 그저 똑같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PC에 대한 수요 이런적인 측면들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유지가 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의 악재를 한번 찾아본다라고 하면 역시 코로나 말고는 없습니다. 코로나 이외에 악재가 과연 있나라고 생각해봤을 때 단 하나 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미중 무역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미중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에서 카드가 없던 부분을 틱톡 인수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공세에 반발하는 쪽으로 틱톡 인수를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의 승인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인수에 차질이 생기면서 역시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은 끝나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내는 역시 지금 그 흐름보다는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아직까지 잔상이 좀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고 최근에 우리가 지수의 흐름을 봤었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쪽으로 본다면 수급적인 측면 매도하는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상황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역시 외국인들은 현물은 팔고 있지만 선물은 계속 사고 팔고 반복하는데 매수 쪽에 우위를 좀 두고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선물 지수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선물 지수의 흐름은 최근에 분봉의 흐름인데 이 박스권 8월 24일 날 제가 변곡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뒤에 그 반등치를 보여줬던 이 영역대에서는 현재 박스권의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8월 31일 날 조금 낙폭은 키우긴 했었지만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이 상단과 하단에 중심을 두고 있는 자리에 311포인트 자리 부분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역시 지금 현재는 하루 동안에서 확진자 발표에 따라서 혼조세도 있지만 지금 이 8월 24일 이후에 이 흐름은 9월 4일까지 이 박스권 흐름 안에 있으면서요. 9월 4일 이후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이후하고 다음 주에 이 박스권을 상단이든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방향성을 보여줄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박스권은 시간적인 요인이지 가격적인 요인은 아니다. 박스권은 그 제한적인 흐름 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위쪽으로 벗어 올라갈 때는 그 상승치로 계속 이어질 수 있고 하락했을 때는 그 박스권의 하단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지금은 가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간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상단 부분이 316포인트. 최근에 지수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 상단 부분이 2380포인트 위쪽으로 확실하게 진입을 해준다라면은 한 2385포인트 정도가 되네요. 이쪽으로 진입을 9월 4일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주고 지지를 보여준다라면은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고 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요. 지금 이 박스권 안에 있는 영역에서 이미 올라간 언택트보다는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4차 산업 기점으로 봤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역시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융합돼서 새로운 모습, 새로운 패러다임 보여줘야 되는 게 4차 산업의 특징이니까요. 그 흐름의 가장 기반이 될 수 있는 건 역시 자동차와 반도체 쪽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와 반도체 쪽으로 담아둔다면 2021년이 아마 자동차 쪽엔 전기차고요. 그리고 화학적인 부분에서는 역시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화학주들이 왜 전망치가 좋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 연료전지라든지 반도체 소재 쪽에 대한 초점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이 소재들도 신소재가 돼야 됩니다. 첨단 소재, 나노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소재적인 측면에서 첨단 소재가 나오는 데는 화학 업종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되니까 이 바닥권에 있는 신저가 영역을 찍고 올라오는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역시 조선업황의 회복 역시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지방 거제도라든지 울산의 그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회복세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조선업황의 분위기가 역시 실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조선 쪽의 회복은 역시 조선 관련된 중공업 쪽이라든지 철강 쪽의 흐름이 내년부터는 조금 탄력적으로 방향성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언택트가 강할 때 컨택트 위주로 조금 시선을 돌려서 역발상한다라면은 지금 언택트가 고점을 찍을 때 역시 밑으로 조금 더 떨어질 때 담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지표로 봤을 때 그 빠지지 않는 그 주가가 멈춰 있더라도 언택트는 위쪽으로 계속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점 신호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 실현은 많아지고 매수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매수세가 약해질 때 고점을 만드는 그 시기 때 오히려 언택트를 따라가거나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지 자동차 쪽 섹터 중에서 역시 4차 산업에 맞는 제가 봤을 때 자율주행 쪽에 초점이 한번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종목과 관련된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직접적인 쪽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하청업체 쪽의 우량한 회사 장비 쪽을 좀 보신다라면은 모아가는 전략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바이오 쪽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데 학회 쪽에서 단발성의 시세를 줄 수 있는 기다리다가 학회 발표 때 단발성을 주는 거기를 따라가는 흐름이 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반도체나 화학주 이런 종목들을 조금 담아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9월 4일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 주 월, 화, 수요일 3일 동안의 방향성을 좀 체크하면서 위쪽으로 간다라면은 따라붙는 전략, 저점에 있는 아래쪽에 방금 얘기했던 업종 위주로 좀 담아보는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코스피가 2,380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신고가 영역을 전망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나 자동차, 화학주, 조선주에 대한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수의 흐름 다음 주까지 지켜보시면서 하반기 대응 전략에 이러한 분석들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종목, 네, 녹십자 MS 네, 녹십자 MS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8,430원, 네, 비중은요? 20%. 네, 20%요. 네, 네. 녹십자 MS 이제 어제랑 그저께 상한가 하고서 이제 오늘은 좀 급락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기 매도가 좀 궁금하고, 이게 뭐, 무엇이 좋은 그게 네. 있었는데, 그게 좀,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갈는가, 여기서 팔아야 될 겐가 궁금해서. 네네. 아, 이제 앞으로 주가 전망도 궁금하시고 매도는 언제쯤에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녹십자 MS 8,430원에 매수하셨는데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거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워낙 좋은 수익이 나와 있는데 이 수익이 조금 반납될 때는 또 팔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수익을 일부 실현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수익 많이 나셨네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네, 근데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죠. 자꾸 올라가니까. 예, 예. 네, 근데 올라갈 때 이전에 10,000원대 올라올 때도 이게 뭐 팔아야 될지 안 될지 고민을 결론을 못 내신 것 같아요. 한 13,000원대 올라왔을 때도 안 팔고 있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안 돼? 10,000원대까지 또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항상 좋은 이슈가 있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 매물 소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주가는 자꾸 오르고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좀 어느 정도 고점 신호 정도의 조금 느낌은 나온 것 같아요. 어제 상한가를 가고 난 이후에 시가를 오늘 아래쪽으로 떨어뜨렸다는 거는 매물이 좀 매수세가 좀 약해지고 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일부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을 가져가시고 가격대는 14,500원 정도가 이탈할 때는 비중을 오히려 더 이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500원이고요. 여기서 14,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과거의 주가대로 회복할 수 있는 조금의 상승 탄력을 연속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14,500원 익절가로 드리고 나머지는 위로 크게 한 번쯤 방향성을 다시 틀게 되면 2만 원 또 충분히 넘볼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판단되니까 최종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잡으시고 14,500원을 익절가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절반 정도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익절가 14,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제가 하나투어를 갖고 있는데요. 네네. 저기 비중이 네. 20%, 네. 매수가가 41,000원 그렇게입니다. 네, 41,000원의 비중 20%요.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이 앞전에 코로나 심하기 전에 조금 더 비쌀 때 제가 샀어요. 지금보다는. 아, 네네. 그래서 매도가가 좀 궁금해서. 아, 추가 매수를 네. 어디까지 갖고 있을까 싶어서요. 네네. 단가를 일단 낮춰 놓으셨는데 언제 매도를 할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하나투어를 41,000원에 매수하셨고 이제 비중은 20%이신데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미 내려왔으니까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기다렸다가 수익 내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여행이나 뭐 항공주는 워낙 안 좋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런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시간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주가는 그 장기적인 시간 안에서도 오르고 내리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보세요? 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네. 기다리셨다 올라오면 수익 실현하시고 매도하세요. 일단 장기적인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회사잖아요. 여행이니까 네, 우리가 지금 네. 여행을 못 다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네. 다만 이 기술적으로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고 주가가 이 밑으로 더 내려갈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쪽에 계속 이런 순간적으로 최근에 네. 올라왔던 이런 반등치대로 소비주들은 네. 계속 밑에서 한번 올라왔다 다시 내려오고 하는 박스권 옆으로 가면서도 계속 위로 한번 슈팅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하나투어 네. 역시 부정적인 그 안 좋은 쪽의 어떤 시장 업황 분위기는 있지만 결국 나중에 업황이 네. 개선되지도 않는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또 여행을 다녀라라는 얘기를 또 정부에서 한 번 또 하게 되면은 또 다시 네. 또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말 그대로 실물 경제가 완전 회복 단계가 아니라 회복으로 갈 수 있는 여지만 남겨도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46,000원짜리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네. 46,000원 정도 잡고요. 그 가격 위로 네. 욕심을 내지 마시고 왜냐하면 회복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네. 위쪽으로 장기적인 욕심으로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한 번쯤 네. 슈팅이 나올 때 46,000원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요인은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할 때 시간적인 요인은 필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네. 오르고 그 시간 안에서 오르고 내리는 거니까 옆으로 네. 가서 오르지 않는다라고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 네. 시간이 흐르는 와중에 한 번씩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은 46,000원짜리에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알았습니다. 바랍니다. 네. 네. 네, 장기로 보지 마시고 일단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46,0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제주항공을 200주를 네. 좀 됐어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2,000원. 네네. 22,000원에.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20%요. 네, 2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기,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 건가. 아, 계속 갖고 가야 되나. 그것이 유상증자도 받았거든요. 네네. 13,000원에. 네네. 아, 그러면 23,000원. 23,000원에. 아니, 13,000원에. 네네네. 제주항공 아무래도 이 종목 전망 궁금하신 것 같은데 한번 여쭤봐 드릴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제주항공을 22,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이분도 여행 관련주가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 아까 전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주항공 아. 좀 위험하네요. 아, 그래요? 위험한데 반등이 나오면 한번 꼭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반등은 나올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뭐 당장의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역시 장기적인 측면은 좋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유상증자도 청약해서 다 받으셨나요? 금액을 네네. 넣으셨어요? 네. 그럼 그래서 그렇게 포함돼서 단가가 22,000원인 건가요? 네, 아니요. 그건 따로 22,000원. 있는 거고? 예, 예. 네, 그럼 13,000원짜리 있는데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3,000원짜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그거는 목표가를 한 15,000원, 제가 봤을 때 이 항공 쪽도 역시 미국도 트럼프가 정책을 두시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추가 지원책이 다시 나올 거예요. 항공 쪽에. 그 추가 네. 지원책이 나오면은 아마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네. 반등 시에 꼭 13,000원 쪽에 있는 거는 수익 실현 하시는 게 맞아요. 그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 한 15,000원 부근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15,000원에서 그걸 일부 현금 확보하시고요. 그 많지는 네. 않지만 거기에 이익분을 저는 이걸 이익을 보자라기보다는 좀 빠져나오는 전략, 탈출하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 이익분에 네.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좌도 똑같이 15,000원 올라오면은 손실이 좀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이익이 나는 부분을 크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익분에 대해서 다른 22,000원 부분에 있는 그 매수가의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중을 축소하는 네. 거죠. 이해되셨죠? 예, 예. 네, 그렇게 하시고 올라오면은 제 생각에는 매수가까지보다도 한 16,000원대, 16,5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네. 자리에서는 비중을 줄여 놓으세요. 이 가격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매수가보다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네. 잠깐 22,000원이라 그러셨죠?
네. 좀 높네요, 많이. 네. 한 2달 전인가? 이거는 네. 그러면 일단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시 16,500원짜리 오면은 그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리 저항받고 다시 한번 눌림을 주고 시간적인 요인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얘기 드린 대로 15,000원 부근에서 대응은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나머지는 17,500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17,500원 정도 위로 올라왔을 때 한번 상담을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전화를 한번 더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15,000원에 왔을 때 대응은 꼭 가져가세요.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5,000원까지 오면 다시 한번 이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5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바이오팜 비중 20% 19만 원에 매수했어요. SK 바이오팜 네, 이거- 맞으세요? 네, 이걸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지 네네. 궁금해서요. 19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손절을 네. 할지 더 가져갈지 고민이신 거예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SK바이오팜을 19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더 가지고 가도 될까요? 19만 원 같으면 일단 가지고 계셨다가 올라오면은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SK바이오팜 이제 곧 아마 반등 신호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번 반등 나오면은 이익 실현을 좀 가져가는 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끌고 가는 전략은 저는 SK바이오팜도 뚜렷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SK 분위기가 바이오팜에서 이제 다른 쪽, 상대 쪽에 있는 뭐 가족 쪽에 있는 SK 디스커버리나 SK 케미칼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런 조용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SK가 IPO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요소들이 많은데 그 관련돼서 SK 바이오팜은 이미 상장이 된 회사고 그 외적으로 또 시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뭐 IPO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들면서 그쪽으로 많이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SK 바이오팜은 그런 측면에서 이미 상장을 했는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곧 반등이 나올 거예요. 기간 조정값이 거의 끝나는 자락이고 최근에 나왔던 이 16만 5천 원짜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아마 이쪽으로 곧 한 며칠 뒤에 반등이 올 거예요. 뭐 제가 9월 4일을 변곡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점에서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올라오면 욕심내지 마시고 이 박스권 상단의 저항이 어디에 있냐면 19만 8천 원 부근에 있어요. 네. 네, 19만 8천 원짜리 잡으시고 그 자리에서 이익 실현을 가져가세요. 아마 급등으로 올라올 거예요. 잔잔하게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이 회사는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올라올 때 급등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19만 8천 원 쪽, 이쪽에서는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보시고 SK 바이오팜은 좀 시간적인 요소가 이 회사의 통계가 조금 나타나야 돼요. 주가의 어떤 흐름 안에서 네. 팔고자 하는 쪽이 어디가 강한지, 사고자 하는 쪽은 어떤 자리에서 강한지, 뭐 공모가 네.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든지 아니면 네. 공모가 가격을 위쪽에서 강한 힘이 들어왔던 수급을 지켜주는지 그런 네. 통계적인 내용이 조금 나오고 난 뒤에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그냥 상장 이후에 상승 나갔던 부분에 시간적인 조정을 주고 있는 약간 하락 추세의 박스권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네. 판단했을 때 이 박스권 자리에서 계속 맴돌다가 한번 위로 올라왔다 다시 들어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승했다 네네네.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네. 한번 또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런 흐름들이 그림이 좀 그려져야 이 회사에 네. 우리가 개인들이 통계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 상장 위에 고점 대비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되니까 아마 조만간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자리에서 목표가는 19만 8천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등 신호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19만 8천 원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가격대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매일유업 73,000원에 30%예요. 네, 매일 유업 7만 3천 원에 비중 20%요? 20%요, 네. 네네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제가 매일 먹는 거여서 샀는데 이게 사고 나서 떨어져서 네. 저점을 알면 매매하고 싶은데 또 오를 수 있는지 그런 거 몰라서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네네네. 그러면 대응 방법을 한번 여쭤봐 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매일 유업을 7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추가 매수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가시고요. 네. 이 종목은 뭐 시장이 다시 좋아지든 뭐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이 이 종목은 좋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무겁습니다. 무겁고 긍정적인 요인이 없어요. 음식료 업종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마시는 음료가 아니고요. 이 우유 회사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알고 계시죠?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 예. 네, 우유 만드는 회사인데 음식료 업종이 좋다, 먹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식량 라인이라든지 말 그대로 간편식이 집중을 받으면서 말 그대로 냉동식품이라든지 뭐 간편식, 우리 닭가슴살이라든지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냉장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돌아가는 분위기지 우유 쪽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거예요. 이 회사가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면 사고자 하는 세력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우리 개인 또 세력이거든요. 최근에 네.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동성이 네. 시장에 관심이 많은 언택트라든지 바이오 쪽에 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만약에 그쪽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메일 유업에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아니면 반도체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까요? 사람들이. 반도체요. 그렇죠. 당연히 반도체에 관심을 많이 가지겠죠. 그러니까 같이 네. 내려온 측면에서 메일 유업을 사는 게 좋겠냐, 반도체를 사는 게 좋겠냐라고 하면은 반도체가 우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매수세가 아마 팔고자 하는 게 적어졌을 때 사고자 하는 마음들이 또 강하게 시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메일 유업은 결국 그 시장에서 올라갈 때 반도체보다 처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메일 유업을 하는 것보다 메일 유업은 기존에 들고 있던 물량이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니까 들고 가시고요. 네. 그 추가 매수할 거를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분산 네. 투자 개념인데 조금 시장의 관심이 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메일 유업은 지금 가격대는 정점에 좀 떨어진 자리예요.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매수 가격까지는 충분히 돌아 올라올 수 있고요. 그 가격에 시장 분위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상승이 나올 겁니다. 목표가는 제가 판단했을 때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한 8만 원대 초반 정도 될 것 같은데 8만 원에서 8만 500원 사이 정도 왔을 때는 이익 실현을 가져가시고요. 네. 나머지는 제가 얘기한 대로 반도체, 장비 쪽이나 이런 탄탄한 회사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예. 만약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본다라는 개념보다 시장을 좀 알아야 되겠죠. 제가 뭐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9월 4일 날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메일 유업이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하던가 아니면 방향성에 따라서 천천히 올라오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박스권에서 9월 4일쯤 다음 주에 좀 변화가 생길 거거든요. 그때 시장이 올라가면은 메일 유업의 주가도 따라가는지 시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천천히는 네.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올라오면은 네. 꼭 제가 드린 목표가 8만 원대에서 이익 실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메일 유업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지 못하는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기존 물량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목표가 8만 원에서 8만 5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이번 주 강연회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제가 월요일 날도 했었는데 월요일 날 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목요일 날 또 저녁 7시에 유튜브에서 또 진행을 할 거니까요. 오셔가지고 역시 제가 얘기했던 변곡적인 금요일입니다. 목요일 하루 전에 또 시장을 한번 체크하고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 어떤 업종들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실적인 내용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온라인 강연회에서 이번 주 시장 변곡점과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3,500원이고요. 네. 10% 가지고 있습니다. 네, 13,500원에 비중 10%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냥 20%만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네. 지금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조금 더 매수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삼성 엔지니어링 13,500원에 비중 10% 있으신데 비중을 더 늘려도 될까요? 지금 늘리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 자체는 워낙 좋은 회사인데 뭐 코로나 때 낙폭이 워낙 컸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정말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요. 그 낙폭의 깊이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는 건 좋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평균값이라고 해서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 주식 이제 기술적 분석 중에 보조 지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보는 게 121선 이런 걸 보는데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120일 동안에 이 주가의 평균 가격이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 끝자락에 이제 다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 방향성을 전환하기 위해서 밑에서 조금 지켜주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 방향성을 좀 틀어야 되겠죠. 평균값을 올리는. 그러니까 매수세의 힘을 좀 더 강하게 다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매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좀 시간적인 요인을 두고 좀 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을 떠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으면 주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늘. 근데 가격은 항상 변동성은 있지만 시간은 변하지 않거든요. 계속 똑같이 흘러가요. 그래서 그 시간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 삼성 엔지니어링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서는 가격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시간적인 조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던 거를 신경 쓰게 되면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예측성 매매로 따라붙게 되거든요. 떨어지게 되면 두려워하고.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가격이 오르고 내릴 수 있지만 그냥 시간적인 요인, 시간 조정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간 조정은 제가 판단했을 때 저는 이제 기술적 매매는 시간 이론자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분석을 봤었을 때 향후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이 흐름 안에서 갇혀서 움직일 거예요. 한 14,000원대 아래쪽. 그러니까 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매수 관점을 그 안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한 10월 달 넘어가서 이후에 저점이 나올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10월 달 이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흐름 이후에 반등치는 반드시 이 깨졌던 자리 15,000원까지는 돌아 올라갈 겁니다. 시간적인 투자만 한다라면 15,000원에서 내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보유를 꾹 하고 계시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설계 쪽으로 관련돼 있지만 삼성이 최근에 나왔던 EUV 공정에서 뭐 D램을 생산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혔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 또 어떻게 보면 수혜주 중에 하나예요. 설비 쪽에.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요. 계속 끌고 가는 전략에서 10월쯤 됐을 때 가격 상관없이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 일단 15,000원짜리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되셨나요? 고맙습니다. 네, 천천히 걱정하지 마시고 좀 들고 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 지금은 하지 마시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월 이후에 하셔서 목표 주가는 15,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대덕전자 네. 14,200원에, 아니, 14,200원에 30%요. 네, 14,200원에 비중 30%요. 네, 근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손해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추매를 해서 같이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 거 고민이어서요. 아, 네네.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손실이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거예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괜찮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대덕전자 14,2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오늘 강세여도 11,000원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추가 매수는 한 이틀 정도만 좀 지켜보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약간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너무 높게 사셨네요. 그죠? 걱정되시죠? 높게 사신 건 아세요? 예, 알고 있죠. 근데 회수가 좋아가지고 언젠가 올라올 거라 믿고서요. 근데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는 제가 방금 또 얘기했지만 시간이 가는 동안 가격은 계속 바뀌거든요. 시간은 흐르기만 하고.
맞잖아요. 예. 그죠? 네, 가격은 네. 항상 계속 오르기만 하진 않아요. 또 내려오잖아요. 근데 네. 지금 내려왔던 가격이 상장 초기 때 이 느낌의 시가 자리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이전에 이 돌파했던 구간의 가장 큰 매수, 말 그대로 사고자 하는 쪽에 힘이 강했던 자리를 지지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 관점은 최근에 이 저점을 이 가격을 찍고 저점을 높였다라는 거 유지를 해야 돼요. 예, 예. 네, 가격 저점, 방향성을 위로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건 저점이 계속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네. 오늘 일부 신호가 나왔어요. 이 박스권에서 이 하단의 여기 영역의 박스권을 돌파할 네. 수 있는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그래요? 봤었을 때 오늘 종가 기준을 지금 현재 6%대 자리를 유지만 해준다라면은 한 이틀 동안에 옆으로 가는 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사지 말고요. 이틀 네. 동안에 이 자리를 저점으로 누르면서 제가 판단했을 때 지켜야 할 가격대는 한 11,4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11,400원이요? 네, 11,400원 정도 지키면서 이 종가상으로 이틀 동안 지켜준다라면은 그때 한번 추가 매수해서 그 다음에 아마 패턴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면은 상승세로 그 다음에 한번 슈팅을 줄 거예요. 네, 그때 전략적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해야지만 내가 추가 매수했던 비중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가를 한 12,000원 중반대로 떨어뜨리고 매수가 떨어뜨리게 되면은 12,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네, 당연히 그걸 다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추가 매수했던 비중은 매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죠. 올라오면은 전부 다 한꺼번에 올매도 해버려야 되나요? 추가 매수했는 거 파시고 최종 목표가는 이익권으로 봐도 13,000원짜리예요. 아, 네, 그래요? 13,000원짜리이기 때문에 13,000원 위쪽으로는 보지 마세요. 그리고 네. 반드시 추가 매수했는 비중은 가능하시다라면 전략적으로 1,800원짜리가 이탈할 때는 추가 매수했는 비중만큼은 다시 잔고 손절을 하면서 네. 그 손실폭을 줄이세요. 혹시나 또 내려갈 수 있는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네, 1,800원짜리를 추가 매수했는 그러니까 막 절반 정도만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손실이 보더라도 아시겠죠? 네, 3분의 1 정도가 맞겠네요. 정확히 3분의 1입니다. 절반이 아니라. 그 정도는 네. 잔고 손절해서 떨어지면 다시 사서 다시 단가를 떨어뜨리면서 가야 나중에 그 손절이 있더라도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손절폭이 수익으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작정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좀 네. 어렵긴 하지만 처음에 드렸던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이틀 동안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11,4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매수 진행하시고 13,000원짜리 부근에서는 매도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 네,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 꼭 그렇게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종가 기준으로 이제 현재 상승폭을 이틀 정도 지켜주면 추가 매수 11,400원대에서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올라가게 되면 분할 매도하시고 이제 최종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손절가도 함께 잘 지켜주시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바이오로직스 네네. 22,400원에 20% 있어요. 네, 유바이오로직스 22,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요? 네. 근데 매도 때를 놓쳐가지고 지금 들고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 수익을 한번 놓치신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까요? 네. 네. 네, 전문가님, 유바이오로직스 22,400원에 매수하셨는데 한번 수익이 날 때는 매도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종목도 역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네. 뭐 콜레라 백신 때문에 코로나에 엮여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가격도 그렇게 적정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매수가 같이 있으니까 조금 덜 불안해하실 건데 가격이 이 회사의 가치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너무 무리한 상승이 나와 있거든요. 네, 듣고 네.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고 네. 가시면 안 돼요. 내일이 제가 판단했을 때 내일이 신호예요. 이 종목은 네. 뭐 제가 네. 기술적으로 전문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내일이 방향성이 나오는 시기예요. 내일 위쪽으로 방향성을 주고 26,000원짜리 정도까지만 딱 보시고 만약에 내일 가지 않으면 저는 네. 이익 실현하는 게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아시겠죠? 네네네. 네, 이거는 길게 두고 갈 이유도 없어요. 왜 올라왔는지도 알고 있고 시장에 관심 듬뿍 받았고 반등 시도인데 기술적 반등으로 박스권 이내 영역, 최근에 상승이 이 영역 안에서 차익 실현을 가져갈 수 있는 세력의 입장에서 차익 실현을 병행하고 있는 위치에서 내가 매수를 자꾸 선택하는 건 좋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네. 내일 올라올 때 26,000원짜리까지 상승이 나와준다라면은
반드시 네. 이익 실현을 가져가고 그 이상 가는 거는 본인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 보시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꼭 매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내일 흐름 지켜보셔서 26,000원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고요. 또 올라오지 않더라도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B금융이고요. 네네. 예. 매수가는 4,500원.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입니다. 네, 45,000원의 비중 10%.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KB금융 매수가 45,000원의 비중 10%이신데 이 종목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증권주에 대한 그 분위기는 좋은데 KB금융은 약간 은행권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권은 조금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올라왔을 때 사셨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는 가격적인 단순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KB금융은 지금 가격적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뭐냐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중이지 이 상승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이 코로나 하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이건 가격의 변동을 체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시간이 흐르는데 주가는 당연히 오르고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장의 영향에 따라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뿐인 거예요. 업황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그래서 잠깐 일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뿐인데 큰 판단했을 때 정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KB금융은 이 영역권 아닙니다.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과매수라고 판단하고 아래쪽은 과매도의 영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시간적으로 가는데 결국 오르고 내리고 반복한다라면은 과매수 영역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과매도 영역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매도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KB금융은 떨어진다면 34,000원짜리에서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주가의 변동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떨어지면 34,000원짜리에서 지금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부 좀 추가 매수 진행하고 그 추가적인 하락은 반드시 지금 이 녹색선 안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주가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34,000원 아래에서는 좀 단가를 이 녹색 영역 안으로 37,000원대 부근 안으로 좀 낮추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좀 네. 예, 그럼 녹색선은요? 매수요? 박스권으로 여보세요? 네. 예, 녹색권을 보면 작은 박스권으로 보고 그렇죠. 생각해서 보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주가의 KB금융은 가격 변동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는 그냥 제자리에 횡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매수 영역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사기보다는 파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영역을 사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34,000원짜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 내려오면 추가 매수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느림보 거북이 종목, 시간을 보내고 있는 종목이니까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제가 판단했을 때 이 녹색선의 분위기가 방향성이 어떤가요? 우상향이잖아요. 약간씩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서서히. 네, 그러니까 이 방향성대로 가다가 위로 과매수 영역으로 가면은 목표치는 43,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 사서 시간을 보내시더라도 목표가는 43,000원짜리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이 종목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34,0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진행하셔서 목표 주가는 43,000원으로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호텔신라요. 네, 호텔신라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은 20% 되고 네. 매수가는 72,000원인데요. 네네. 지금 이렇게 조금씩 가는데 제가 네. 파는 시점을 잘 몰라가지고 좀 네네. 문의드렸습니다. 네, 호텔신라 이제 네. 어제랑 오늘 좀 오르고 있는데 매도 언제쯤에 네네.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호텔신라 72,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어제 오늘 흐름이 괜찮은데 매도는 언제쯤에 하는 게 좋을까요? 79,000원이요. 79,000원이요. 네. 네. 일단 목표가는 79,000원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가격 왔다가 뭐 올라가지 못했었잖아요.
네네. 네, 최근에 앞에 보면은 8월 달에 이 가격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 가격을 네. 결론적으로 돌파는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돌파는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하더라도 다시 이 가격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거고 돌파를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한 번쯤 더 조정을 주고 가야지 올바르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저항을 크게 받을 것 같아요. 과거에서 이 자리 때는 강하게 지지를 받던 영역이었는데 지금 그 가격이 이탈하고 난 뒤에 저항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자리에서 억누르고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많이 사도 그 물량들 소화하기가 단기간에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을 가져가고 호텔 신라가 어제 신호가 조금 나왔었는데 오늘 또 올라온다라는 거는 일단 이 자리대를 최대한 이탈하지 않고 바닥으로 잡아보겠다라는 신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으로 떨어지면은 역시 다시 재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로 79,100원 정도만 체크하시고 이익 실현을 좀 가져가는 전략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멘토님. 그러면 79,000원에 걸어놔야 돼요? 네, 79,100원에 걸어놔 보세요. 아마 체결될 거예요. 79,100원. 네,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죠? 네네네. 네, 그래서 매도하는 것도 사고 파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호가창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어떻게 주문하는지, 뭐 조건부 지정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배워야 되니까 그런 거 책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책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좀 살펴보세요. 아시겠죠? 네,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호텔 신라는 79,000원대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단기 목표가 79,1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도전비전 105,000원에 네, 20%요. 매수하셨고, 10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세요?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11만 원까지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시간이 많이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조금 뜨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네, 매수하신 다음에 한번 수익이 됐다가 다시 좀 손실로 돌아서신 것 같은데 앞으로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더존비즈 오늘 105,000원에 매수하셨고 오늘 4% 강세인데 이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대응이라고 할 건 없고 계속 일단은 보유 관점을 보는데 한 며칠만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던 이 저점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신 지 주식하신 지 오래 안 되셨죠? 저거 한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오르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더존비주어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에요. 추세가 계속 위로 올라가는 종목이고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지만 주가에 대한 부담감, 언택트로 이미 수혜를 받고 좀 조정 국면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에서 충분히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오늘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자리가 지금 현재가 매수 가격 정도인 105,000원짜리를 지켜준다라면은 아마 내일 또 방향성을 위로 줄 것 같은데 그거 올라오면은 위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계시잖아요, 그죠? 주식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진짜 고점인지 내가 팔아야 될 자리인지 분석이 안 되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내가 신고가니 뭐 계속 들고 있어 보자 막연하게 들고 있는 거는 투자의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단기 수익을 이익을 내시고 이 종목은 낮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언택트가 컨택트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시장이 바뀌어버리면 소외돼서 조정 국면이 좀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일부러 수익을 좀 짧게 드리는 거예요. 11만 원짜리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짧게 한 5% 정도 수익이 될 것 같아요. 저는 5% 자리에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원이요? 네, 11만 원에서 11만 매도하세요.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매수가가 조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만 원에서 수익 실현하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모레퍼시픽 183,000원에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183,000원에 비중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네. 좀 추가로 매수를 해서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것 같아서 추가 매수를 해야 네.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 18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손절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무조건 보유하시고 네. 올라갈 거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은 반드시 올라갈 겁니다. 네. 제 판단하에서는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매수는 하지 않더라도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판단되고요. 18만 8천 원 같으시면 최근에 올랐을 때 떨어지는 걸 사셨네요. 그런 것도 잘 네. 모르시나요 혹시? 네, 떨어질 때 샀습니다. 떨어질 때 샀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그냥 들고 계세요. 지금 관점에서 들고 계시는데 이런 거 대응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떨어지면 좀 싸졌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공부는 필요합니다. 공부도 조금 하시고요. 저는 추가 매수 얘기하셨는데 사셔도 돼요. 사셔도 되는데 가격은 16만 원 아래에서만 사세요. 그 가격이 오지 않으면 난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위쪽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최근에 올라왔던 거는 그냥 무시하는 게 맞아요. 앞서 KB금융하고 비슷한 패턴인데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선, 이 여기서 움직이고 밑으로 떨어졌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방향성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고 추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앞서 올라왔던 것보다.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20만 5천 원 정도 잡으시고 16만 원 아래 갔을 때는 더 사시고요. 목표가는 20만 6천 원 잡고 이 종목을 좀 보유해가는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방향성도 유지하고 있고 충분히 반등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더 보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16만 원 아래에서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목표가는 20만 6천 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NC이노텍이요. LG이노텍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6만 2천 원이고요. 네. 20%입니다. 네, 16만 2천 원에 비중 20%. 이제 네. 오늘 매수가랑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이 산재가 조금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LG이노텍 16만 2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매도를 지금쯤 해야 되나요? 참 어렵네요. 이 종목은 네. 좀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데 일단은 매수가라서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지만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어떤 결론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저는 여기서 욕심을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빠지는 걸 경험하셨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네. 줄여서 예측이 조금 잘 안 될 때는 비중을 좀 줄이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네. 대응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서 저는 매수가에서 비중을 줄여놓고요. 오늘 종가가 위쪽으로 좀 오늘 지금 현재 고점에 약간 저항은 받았어요. 그런데 아마 내일 한 번쯤 더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애플에 대한 호재가 반영이 돼 있는데 LG이노텍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좋지 않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애플의 영향을 좀 받아서 이익 구조를 좀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단기 대응 측면에서 오늘 매수가에서 비중을 지금 현재 약간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고 욕심을 줄이세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17만 한 3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7만 2천 원 드릴게요. 17만 2천 원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단기 수익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이해되셨죠? 17만 2천 원. 왜냐하면 예. LG이노텍이 올라가는데 신고가를 가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애플이 어떻게 보면은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자체 생산 위주 쪽으로 계속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부품 쪽으로 다 자체 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자회사 지분 쪽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LG이노텍이 애플에 공급하는 물량이라든지 그 물동량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망치가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뭐 시장적인 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으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애플향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라면은 좀 감소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사업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매수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7만 2천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 줄이시고 목표가 17만 2천 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코인테크 네. 27,000원 25%입니다. 네, 코인테크 27,000원의 비중은 25%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게 지금 많이 떨어져갖고요.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해야 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주가가 하락해서 매도를 해야 될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코인테크 2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들고 있어야 되고요. 네. 이거는 매수가가 잘못된 거지 뭐 매수가가 잘못된지 회사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매수가가 박스 상단에 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예요. 최고점에 산 거예요. 이 박스 흐름. 밑쪽으로 지금은 현재 과매도 영역이니까 괜찮아요. 충분히 다시 올라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적인 요인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역시 9월 중순 이후에 한번 방향성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결국은 올라올 거예요. 지금 내려가는 거는 결국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주가니까 내려간다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떨어지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 좀 더 하단이더라도 한 18,000원 초반대 부근에서는 일부 조금 더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은 현재 매수가 부근에서 저항이 워낙 크니까 그 자리에서 일단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상담은 이렇게 코인테크까지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꼼꼼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